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BHI입니다. AI 빅테크 수요는 원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전력 소비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원전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아야 BHI의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인 줄 아시나요?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죠. 이 인공지능, AI 개발로 인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그리고 탄소 중립과 함께 맞물리게 됩니다. 당장은 이 얘기만 들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구글, 메타, 애플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2030년까지 그리고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왜 갑자기 탄소 중립이 나왔을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이산화탄소와 원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태양광이랑 풍력, 지열 이런 것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AI 기술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냐. 12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오픈 AI가 챗 GPT-3에서 1287메가와트 전력이 사용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를 쓰면서 쓰는 전력 자체가 얼마나 전력 소모가 강한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요,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해서 전력의 4.5%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30년까지 10%를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아이러니하게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자연스럽게 원자력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쏠리게 되는 시점인데요.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광만으로는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들을 충당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배출 없이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있는 건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원자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기존 원자로보다는 좀 크기가 작고 공사 속도가 조금 빨라서 이런 구글이나 대형 기업들이 원자력 전력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기술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그동안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배출량을 목표를 맞췄었는데 결국에는 이 전력 소비로 인해서 이 방식이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구글은요, 더 이상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탄소 중립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전력 수요도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함께 특히 버지니아 주는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지나가는 데이터 센터 허브인데요. 이게 2016년부터 23년까지 상업용 전력 소비량이 무려 3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암호화폐 채굴도 있고요. AI 확산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면서 버지니아주의 상업용 전력 소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 전체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AI 전기차에 의해서 20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2.4%로 내다보고 있고 GDP 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이 뒤따라오면 또 자연스럽게 병목 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어 줘야 되겠죠. 미국의 전력 수요와 함께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죠.
한국은요, 원전 산업이 유럽에서 또 큰 성공을 거두면서 최근에 또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는 또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한국이 체코에서 24조 원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에서 원전 경쟁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아까 미국의 사례를 보신 것처럼 이제는 세계 원전 시장이 다시 원전으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탈원전 정책 자체를 철회하는 국가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가 또 중요시되면서 원전 수요도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2030년까지 1촌조 원 규모 시장이 또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 원전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단가는 프랑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서 공사 시간, 뭐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K 원전의 이런 수혜를 BHA 또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BHI가 최근에 조금 주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코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BHI의 주가가 1.9% 상승을 하면서 이제 8,0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장기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BHI는요, 스코다 파워랑 협력을 하면서 체코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 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두단스코 파워는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터빈 제조 전문 업체인데요. BHI가 배열 회수 보일러랑 원전 보조기기 이런 것들 생산하는 강점이 있으니까 이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주목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BHI의 기술을 충분한 성장 동력이 또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한 BHI가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인 스코다 프라하를 비롯해서 누아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또 가졌습니다. 이 말은 즉슨요, BHI가 지금 체코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원전 시장에서의 전력 수요와 함께 또 BHI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